그럼 조현병을 계속 못 고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선생님께 찾아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빙의여서 치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끊고 이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네. 며칠 전에 그 MBC 프로그램 네,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어떤 조현병에 시달리는 여성분의 사연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볼 게 조현병과 귀신병의 차이를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조현병 말 그대로 이제 환각, 환청, 뭐 망상,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에 빠져서 상대방하고 어떤 대화 소통도 잘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이 증증은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요 근래에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떤 트라우마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조현병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병원에서는 치료하기도 힘들어요. 예, 자기만의 어떤 그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완전 영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체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틈을 타고 귀신이 막 이 틈바구니를 타고 귀신이 들어오죠. 그런 경우들도 있죠.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상태까지 됐어요, 선생님. 얘가 그만한 충격은 아니었는데 뭐 남자친구랑 뭐 싸우고 안 좋게 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얘가 이상해졌어요 라든지. 이 조현병은 거의 극히 한 7, 80%는 제가 귀신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흉가집을 갔다 왔다든지, 뭐 여름에는 뭐 흉가 체험이라든지, 귀신의 어떤 나오는 어떤 영상을 많이 봤다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 영상, 뭐 공포계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빙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귀신의 빙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만으로 귀신을 만들어내는 분들. 귀신을 자꾸 생각하고 막 생각하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생각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그래서 여자 귀신을 만들어내는 경우. 내지는 아기 귀신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망상망각이에요. 이 조현병과 네. 귀신병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들이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몸 안에 누가 있는지 이제 딱 알죠. 예. 너는 할머니가 있다, 할아버지가 있다, 아기가 있다. 너의 조상이 아니다. 이건 전에 뭐 같이 뭐 동거했던 남자의 뭐 조상이다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몸은 헤어지고 싶은데 또 자꾸 연락 오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준 경우도 있었고. 저의 어떤 그런 빙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거는 저희 이제 이 영안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또 병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뭐 조현병에 대한 약을 처방해주고 병이다. 뭐 해리 현상,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빙이라는 거를 지금 2000년도에 벌써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다가 또 저에게 또 오신 분들, 그래서 약을 좀 줄여나가고 약을 끊은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각, 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없는 존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에너지체를 자꾸 축적시켜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현병을 계속 못 고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선생님께 찾아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빙의여서 치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끊고 이제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선생님께 빙의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네. 빙의가 아니고 진짜 조현병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거를 저를 알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심리 상담 잘 해서
이제 마음에 병이 있던 사람들,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 유전도 있습니다. 집안에 분명히 유전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집안에 윗대 할머니가 그랬다든지 돌아가신 삼촌이 그래서 일찍 돌아갔다라든지 정신병은 유전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경험이 많고 수술을 많이 한 경험자가 많은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잖아요. 경력자. 제일 손꼽아 주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어떤 굿이든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상대를 하고 어떤 사람을 고쳐놨는지 어떤 경력이 많은지 이부당 선생님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그리고 저런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 제가 신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일반인으로 살아가지만 전에 이제 무당으로 살면서 선생님 제가 진짜 무당이 맞나요? 무당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판단을 지을 때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크게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신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조현병이고 이게 망각이고 환각인지 정말 내가 빙의가 됐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 뭐 정말 제가 무당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를 꼭 찾아오더라고요. 네. 약간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귀신. 네, 귀신이냐 정말 옳은 신이냐 이런 거 판단 지으러 올 때. 기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이럴 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령님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채워가는 거고 이 조현병이신 분들이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빙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분들까지 다 옮겨서 타서 감염이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그래서 이 가족들까지도 같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잘 판단하셔서 유전인 경우 또 가족 간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거 그리고 이제 심한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심하게 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어떠한 병에는 조현병인지 우울병인지 뭐 다 어떤 병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을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